아내가 그걸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청소 중 침대 밑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을 뿐인데 그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울었습니다. 말로 따지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봉투를 쥔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나 몰래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해라는 말조차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도저히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 봉투 안에는 아무 병명도 없는 이름 없는 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온갖 영양제, 기능 개선이라는 글씨가 적힌 제품들, 그리고 TV에서 비밀의 활력이라 광고하던 캡슐 몇 알. 그걸 아내가 발견한 겁니다. 사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그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에 잠결에도 움직이던 그것이 말없이 죽은 듯 가라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무언가가 멈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늘 피곤한 척, 졸린 척 혹은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괜히 가까이 다가오는 아내의 손길도 무심히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도망쳤던 겁니다. 병원에 가자니 창피했고 혹시라도 지인이 볼까 약국 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결국 인터넷 쇼핑몰과 TV 방송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죠. 남자의 활력, 다시 태어난 것처럼 비밀리에 복용 중인 50대들의 선택. 그럴싸한 말들의 혹해. 택배로 받아 몰래 장롱 속에 넣어두고 밤마다 물과 함께 꿀꺽 삼켰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냥 제가 피곤한 줄만 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다시 그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말은 못하겠더군요. 입을 열면 왠지 무너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그 봉투를 들고 말없이 울었던 이유. 그건 아마 제가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걸 말하지 않고 숨긴 저였기 때문일 겁니다. 아내는 그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프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이런 걸까지 숨길 만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약을 먹은 사실이 아니라 그걸 혼자 해결하려 했던 제 태도에 속상했던 거였습니다. 아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부담이었단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원하면 피하고 다가가면 도망치니까.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왜 식탁 앞에서도 웃지 않던 이유가 뭔지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입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미안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당신한테 미안하고 또 실망 줄까봐 겁이 났어. 그 말을 하자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이쯤 되면 누구나 겪는 거래요. 대신 이제 혼자 아프지 말아요. 같이 알아보고 같이 이겨내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능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 몸 전체가 지금 멈추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는 복잡한 설명 대신 제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매일 하고 있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복식 호흡. 아침과 자기 전 아랫배에 손을 얹고 10분간 천천히 숨을 쉬는 것. 의사는 말했습니다.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하복부 혈류가 달라집니다. 숨이 닿는 곳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실제로 일주일 만에 아랫배 아래쪽부터 미세한 감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엉덩이 근육을 꽉 조이기. 계단 오를 때 양치하면서 의자에 앉을 때 의식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 없었지만 5일쯤 지나자 아침에 신호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엉덩이 근육이 탄탄해지면 그것도 더 오래 견딜 수 있어요. 세 번째, 해운부 자극. 이건 말 그대로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손으로 엉덩이와 아랫배 사이 딱 그 해운부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봤습니다. 별 느낌 없던 첫날을 지나 3일째 되는 날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자극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 부위를 자극하면 뇌가 기억을 꺼내요. 이 자극, 이 느낌 다시 작동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 베개 아래 작은 도구. 이건 제가 스스로 찾은 방법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아내와 젊은 시절 웃고 있는 장면이 담긴 그 작은 추억 하나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걸 한번 꺼내보고 다시 넣으면 왠지 모르게 감정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살아야 몸도 따라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 사이엔 다시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도 침대 위에도 예전엔 없던 조용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예전처럼 서로의 등을 마주한 채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스킨십 하나에도 서로가 깜짝 놀랄 만큼 조심스럽고 또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격정적인 무언가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내는 가끔 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내, 요즘 당신 손 예전보다 따뜻해졌어요. 그게 뭔가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젠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서 손끝도 따뜻해진 게 아닐까 싶더군요. 한때 저는 약봉지에 의존하며 혼자 몸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몸을 믿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라는 걸요. 아직도 조용히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말 못할 그 변화가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까지 만들고 있다면 저처럼 혼자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남자라면, 그리고 한때 뜨겁게 살아온 남자였다면 지금 필요한 건 비싼 약도 민망한 기구도 아닙니다. 1. 지금 숨 한번 길게 쉬어보세요. 아랫배에 손 얹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단 3분이면 됩니다. 당신 몸속에서 지금 자고 있는 감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2.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엉덩이에 힘 한번 줘보세요. 누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근육 자극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움직였다는 걸 기억합니다. 3. 해운부에 손끝 하나만 살짝 대보세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이 생각보다 많은 걸 깨웁니다. 그게 바로 당신 안의 스위치일지 모릅니다. 4. 상상력을 베개 아래 넣어두세요. 예전 사진 한 장 혹은 젊은 날 적어둔 메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그 조용한 기억이 당신의 상상력을 깨워줍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했고 정말로 변화가 왔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은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걸 먼저 알아채 줍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은 당신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다시 살아보고 싶었어. 그냥 당신 옆에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용히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 밤부터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대답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선 약 없이, 비뇨기과 없이 7일 만에 반응을 느낀 남자들의 루틴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변화 응원합니다.